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뭐 만기일이니만큼 방송에서도 그다음에 카톡방에서도 옵션 위클리 옵션 위주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뭐 장중에 오후장 내내는 뭐 위클리 옵션의 매도나 뭐 증거금 이런 등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언급을 드렸고 풀어드렸고, 그 부분을 놓치셨던 분들은 뭐 아프리카 TV 가셔서 다시 보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뭐 또 다루게 된다면 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다시 보기는 이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어, 뭐 전일 종가 베팅을 했었죠. 이제 주식이 그동안에 주식 시장이 한동안 이제 하락장을 코스닥 중심으로 보이다 보니까, 일단 뭐 새롭게 뭔가를 지금 진입을 잘 안 했었죠. 하더라도 좀 밀리는 장이었으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어제 찍을 자리 찍고 돌아 올리는 그런 관점에서 어제 종가로 오래간만에 또 종가 공략을 시도했었던 게 바로 성호전자였습니다. 성호전자를 종가 공략해서 아침에 일찌감치 그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은 성호전자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 건 있지만, 기존의 특징도 있고 뭐 윗꼬리를 좀 잘 다는 특징도 있었고, 보시면 그쵸? 계속 윗골이었잖아요. 뭐 이런 특징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런 특징도 있고, 또 직장인 분들이 그걸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가끔 이제 걸어두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죠. 걸어두시라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전부터 8시 58분이네요. 9시가 되기 전부터 성호전자는 일단 1750에서 1770선에서 분할로 매도 걸어 두시라고 8시 58분에 말씀드렸고, 평균 1760이죠. 1760에다 어제 종가에 사신 분들은 이 구간에다가 자연스럽게 실행이 매도 주문이 매도 체결이 되게 되어 있었고, 뭐 중간에 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더 올라간 게 했지만 뭐 어차피 꼭지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종가 대비 7% 정도 일단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시장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종가 공략을 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종가가 제일 사실 매매하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정해원 방에서 일부 방에서 설문조사 할 때도 특이사항, 뭐 건의사항 이런 거에 종가가 매매하기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유튜브로 더러 계셨고, 접속합니다. 예, 그래서 종가를 활용을 좀 장이 좀 편해지는 구간에서는 할 거예요 앞으로. 네, 오늘 그렇게 익절해서 뭐 교체 하나 했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위클리 옵션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위클리 옵션은 사실 오늘 뭔가 우리 파생반에서 오후장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야, 마땅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콜을 원웨이로 이 구간부터 파긴했는데, 이게 원웨이의 장에 대한 어떤 그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일단 자리를 다 피고 왔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좀 나스닥이 급격하게 개선이 됐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개인들이 거의 숏배팅에만 몰려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나스닥 선물에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의 90%가 다 숏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 숏을 주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2달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달 동안에는 한 80% 정도 80%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숏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청산하지 않은, 그냥 편하게 물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비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나스닥 선물 보세요. 계속 도망가요. 아이고,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잠깐만, 이거 현물로 볼게요. 현물로 봐도 뚜렷하게 보이니까. 계속 나스닥은 도망갑니다. 그쵸?
돌파하고 도망가고 골디락스 형태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골디락스 장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계속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장.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래서 좀 조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완급 조절해야지. 완급 조절해야 개인들이 야 숏에 희망이 있구나. 내가 물려있는 숏 아직 한 달 만기 한 달 남았는데, 내일이 5월 만기니까 6월 만기까지 대략 한 달 남았죠. 내일이 미국 만기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개인들이 생각하면서 포기를 안 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들을 다 죽이고 가겠죠. 만기 맞춰가지고 개인들, 희망 갖고 있던 개인들 다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 수급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면 빨리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카톡방에 혹은 방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스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건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계속 숏에 물려 왔기 때문에 주질 않습니다. 과거의 하락 급락 경험을 토대로 숏 배팅을 해왔는데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부로 조금 변화가 좀 생겨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현물 선물 쪽에서 모두 매도하면서 하락 배팅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월물 포지션 자체가, 유월물 자체가 선물 옵션 동시 포지션 합산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하방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배팅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일찌감치 풋옵션에 딱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327.5 327.5에 풋옵션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베이시스가 거의 보합이니까 이걸로만 볼게요. 그냥 이걸로 그냥 편의상 선물로 327.5 밑으로다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밑으로 배팅을 계속 개인들이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안 주죠. 여기 내려가라를 하루 종일 만계약이든 이만계약이든 계속 늘려온 겁니다. 마지막에 좀 줄였지만. 그러니까 안 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요 라인들, 오늘 아침에 단기 고점 찍히고 지지받은 자리들 다 이 선상에 걸려있죠? 선상에 걸려있고, 요거 올라오는 추세에 되게 걸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고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밋밋하게 끝났습니다. 종가에만 좀 올리는 척을 했어요, 코스피 200을. 근데 330을 양곽을 만들었죠. 어쨌든 개인들이 풋옵션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시장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도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오늘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서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현물이 굉장히 불편했으면 현물 쪽 거래 챙겨야 되니까, 주식반에 있는 종목들 거래 챙겨야 되니까 사실 조금 더 빠듯했을 텐데, 현물은 오늘 사실 크게 건들 게 없었고, 아까 전에 아침에 매도하고 교체한 거, 수익 실현하고 교체한 거 말고는 없었고, 또 신규로 매수할 것들 정도만 언급을 드리고 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좀 편안했습니다, 다소. 그래서 옵션 위주로 봤고요. 오후 시간에는 리뷰를 해보자면, 오늘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상방 배팅을 한 끝에 5억 정도 챙겨갈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이 힘쓰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추정값이에요. 개인들은 오늘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21억 날렸고, 연기금이 5억 수익 받고, 기타 법인에서 오늘 원하는 포지션에 거의 다 갖다 넣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상당히, 요거부터 말씀드릴까? 그래서 오늘 종가에 코스피 200을 놓고 보면은 종가에 여기 종가 싸움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마지막 종가에 330콜을 살리냐 330풋을 살리냐, 과연 요 싸움을 했었는데 결국엔 둘 다 죽이는 양광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200 종가가 330.21을 초과를 하면 330 콜옵션이 이제 사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살리는 구간이 330 풋옵션 는 종가 기준으로 329.66 미만이었으면 살리는 모습이 되었는데, 종가가 이랬기 때문에 여기 종가가 330콜에 0.21, 330풋이 0.34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는 이제 양강으로 끝나는데, 오늘 그 마감 때 같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풋옵션 쪽을 주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끌어올렸죠. 동시호가 시간 10초 남기고 5초 남기고 갑자기 330 근처로 붙여놓으면서 양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개인들이 계속 참여를 많이 할수록 양광을 만들 확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에 참여가 엄청나게 많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특집으로 보도됐죠. 이런 식으로
오늘 장중에 같이 뉴스를 살펴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 기사 제목 보시면요. CFD는 양반이네 도박장 된 위클리 옵션 이게 심층 분석해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장중 방송에서 오후 시간에 CFD보다 폭발력 큰 옵션 개선 미루면 재앙이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에 그 몰리는 개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보도가 또 심층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최근에요.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신규로 접근을 해서 19년도에 위클리 옵션이 도입이 됐는데 거래 대금이 80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80배. 지금도 계속 매주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개인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면 외국인 기관들은 거기에 이 돈을 먹으려고 접근을 해요. 다만 개인들의 반대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속. 대신에 올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장이에요. 위클리 옵션 시장은 일단 0을 만드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녹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오늘 방송 오후 시간에 많이 다뤘죠.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반복해서. 그래서 파생과 주식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생 시장은 옵션이든 선물이든 내 주식 시장에서 현물 주식의 보유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지, 여기에 모든 걸 걸면 결국에는 0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물론 개인들 반대로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거를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과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의 90% 주식 비중을 90% 가져가고 파생을 나머지 10% 옵션이든 선물이든, 혹은 주식을 80%를 하고 파생을 20% 비중 정도로 하면 그래도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트레이딩 기법 중에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있죠. 거기서 또 계산된 방식은 20% 비중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켈리의 법칙에서도 20% 비중, 내 자산의 20%의 비중을, 물론 이거랑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20%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산 분배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내 자산 전체의 20%만 활용해서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는 비율을 합산했을 때 파산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비율을 이제 20%라고 한 거고,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정도로 이제 적절히 분산을 해야 주식에서 해지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장의 해지로서 활용. 하락장에서는 주식의 보유 가치가 보통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풋옵션이나 선물로 해지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해서, 그래서 주식반과 파생반을 두 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파생반만 들어오시는 것보다 주식반에만 계시는 것보다 두 가지를 골고루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합쳐서 하셨을 때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폭. 개인들의 참여도가 어쨌든 계속 늘어나요. 그만큼 더욱더 흐름 잡기가 어렵고 중간에 변동성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개인들이 다가오는 만큼 뺏어 먹으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종가 베팅은 점점 더 확률이 줄어들 거고, 종가 베팅은 과거에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가에 치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에 오히려 양광을 만드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철저히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만큼은 327.5 풋에 개인들이 몰빵돼 있는 모습을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지만 폭발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오늘 아침에 힘을 다 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요, 분위기가 급 개선됐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도 갑자기 생겼죠. 밤사이에 금융주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금융주들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은행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라는 인식이 다시 생겨나고 있죠. 근데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체적인 월가에서 그렇게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점점 금리 인상 리스크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스닥은 개인들의 숏배팅과 점점 멀어지는 우상향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흔들 거예요. 흔들면서 개인들이 점점 더 붙어있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을 계기로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 섹터는 뭐 페라이트 저출산, UAM하고 전반적인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강했는데 2연속 양봉이 오늘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항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 돌파 안착하는지 밀릴지 일단 밀리는 게 좀 일단 정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이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바이오 제약 찍을 자리 예쁘게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제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어제는 HLB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다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내일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하방 베팅에 들어가는 만큼 또 계속 이어서 계속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6월물 향해 있는 방향대로 6월물이 강세기 때문에 그쪽 방향대로 좀 진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비슷하게 또 길어졌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익 실현하신 정해연방 분들 중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 오늘 수익 인증 좀 카톡방에 성호전자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종목 하나 매도가 된다면 또 내일도 종가나 혹은 장중에 매수를 같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 공개 카톡방에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분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 위에 오른쪽에 010-8719-2757로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네요. 붉은 되길 바랍니다만 일단 조정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감사합니다. 이제 나스닥 상황 봐가지고 내일 장중에 수고하셨어요.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